자, 그러면은 제6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우리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미국을 방문해서 만나셨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운전 때문에 못 나오셨네. 택시형 때문에. 예? 택시형 때문에. 택시형. 예. 지난 주말에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사흘간 평양에 머물면서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나 비건은 평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우리 정부에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비핵화에 관해서 아직 구체적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서로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갈 길은 아직 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는 합니다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미국은 쉽게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북미가 회담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고,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 체제 확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베트남 회담을 통해서 개혁 개방으로 경제 발전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군도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발언을 한 점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관계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기승전결의 승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착실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끈기를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벌어질 남남 갈등을 방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 한미 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타결이 되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만큼 정부는 적극 야당과 안보 문제 및 남북 관계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가진 것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과 의견을 나누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문제가 혹시라도 진보 보수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저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주말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가 주재 발표를 통해서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방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현직 의원들이 5.18 정신을 왜곡한 망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국회의나 상임위원회 발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5.18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린 것입니다.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당의 원내대변인이라고 하는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5.18 광주 학살의 참극은 우리의 역사의 비극이요, 또 다른 면에서 5.18 광주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커다란 자부심입니다. 5.18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자세,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역사적 인식, 그리고 보수 세력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그들에게 맡겨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이들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은 국회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윤리위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를 도의를 해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를 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지난 7월 25일경이죠. 감찰 반원들에게 드루킹의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라,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했다는 USB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고 했는데요. 이 특감반이 알아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알아낸 정보는 그 이인걸 특감반장 위에 상부에 보고됐을 것이고, 또 김경수,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의 특수관계로 볼 때 당시 피의자였던 김경수 지사에게까지 흘러갈 개연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까지 이 특검 수사 정보가 흘러갔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이 청와대가 이런 지금 제가 제기한 의혹은 청와대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특감반이 확보한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이 된 것인지 이거는 명백히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민노총이 민노총이 뿔난 강아지처럼 못된 짓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성을 상실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불법 점거에, 불법 폭력에, 고용 세습까지 하던 민노총이 이제는 공부하는 학생들 서울대 도서관 난방까지 끊었습니다. 벌써 3일째입니다. 5,000명 들어가는 도서관에 지금 50명만 추워서 단지 50명만 공부한다고 합니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꺾은 것입니다. 이 민노총 중앙지도부는 이 민노총 서울대 지부 이 노조 간부들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 칼럼에 서울대 도서관장이 학생들 도서관 난방 끄는 것은 병원의 응급실 폐쇄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격정 토론을 보았습니다. 민노총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경악스러운 것은 정의당 서울대 학생 모임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난방 끄는 걸 잘했다고 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 지도부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자기의 사익을 위한 것이면 도서관 난방도 끊어도 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괴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쳤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새로운 직원들을 뽑을 기회를 막아버렸습니다. 청년들의 기회의 문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15세에서 24세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비중은 남녀 모두 7에서 11%가량 높아졌습니다. 즉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밀어붙임으로써 청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더 힘들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이 급작스럽게 오르면서 알바 자리도 감소하였습니다. 알바 채용 공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작년 3, 4분기에는 전년 대비 채용 공고가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휴 수당이 강제화되면서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알바 천국 통계를 보면 전년에 비해 전체 채용 공고는 줄어들었지만 주당 15시간 밑으로 일하는 초단기 알바 자리는 늘었습니다. 전체 채용 공고 넷 중에 하나가 초단기 알바 자리였는데 지금은 셋 중에 하나가 초단기 일자리 공고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지난해 주 17시간 미만 근로자 수는 152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는 주 15시간을 넘는 순간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고용 악화를 위해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 주문으로 각 공공기관에게 강요해서 초단기 허들의 알바 자리 5만 개를 만들었고 1,2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떨어지면서 이 일자리도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자리는 만들면 안 됩니다. 청년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제대로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면서 헬조선 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나가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청년들을 더욱 시리에 빠지게 만들었었습니다. 청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을 억제하는 정부의 잘난 정책들을 하루빨리 재점검하기 바랍니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청년들이 메뚜기 알바로 뛰어다니지 않도록 알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시장을 경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상식적인 생태계 내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도 모두 정규직화시키고 신규 채용도 해라. 이것은 기업한테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기업이 판단하여 경영 여건에 맞게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력만 막지 않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9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은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포를 발포했다는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한 줄도 실지 못했음을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며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40년이 지난 2019년도 지금 부끄러운지 모르는 자유한국당은 5.18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었다. 라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여기 국회에서 여전히 40년 전 과거에 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슬픈 정치 현실이자 한계일 것입니다. 청년들은 묻습니다. 정치가 꼭 이렇게 더러워야 하냐고 묻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연말 젊은이들의 놀이 중에 쓸모없는 선물 교환이라는 놀이 문화가 생각납니다. 옛날 투지폰 충전기라던가 펫타이어라던가 정말 쓸데없는 것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인데 그 쓸모없는 선물 1위가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라고 말하는 분들께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막말로 정치질하는 쓸모없는 괴물 집단,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입니다. 5.18 망언은 역사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쓸모없는 망언을 쏟아내는 집단이야말로 괴물 집단일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뻔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국회가 훼손 행위에 자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 김경수와 김동원의 만남 및 김동원의 킹클럽 개발 운용, 온라인 정보 보고 및 기사 목록의 전송,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및 연락 방법, 시연 당시의 접속 로그 내용 및 분석 결과, 온라인 정보 보고 및 그 내용,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의 일일 전송 및 피고인 김경수의 확인과 같은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 조작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단순히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를 일관하고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 박주민 의원은 재판 기본상 당연히 배척해야 할 증인과 진술을 그대로 취했다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상권 분립의 훼손 및 근거 없는 비난은 예상된 것입니다. 당초 김경수 댓글 사건은 현 여권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네티즌 3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댓글 사건은 민간 차원에서 댓글 조작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백원훈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비서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김경수 전 의원 감싸기를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부실을 목도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검찰의 석연찮은 사건의 무혐의 처분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의 결과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실체와 관련된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상권 분립의 정신에 비추어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경수 지사의 유로뿐만 아니라
백원웅 민정비서관, 송인배 비서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검찰의 석연찮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국회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건 분립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을 운운하면서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 쪽 NGO들이 진만원 씨 토론회를 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붕괴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원래 그쪽 NGO 출신이어서 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정론관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오늘 오후 한 1시 40분경에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지금 한국당 선관위원장,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 박관영 전 국회의장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부산의 정치 대선배이시고 이분이 당시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 김영삼 정권의 핵심입니다. 비서실장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이 5.18 특별법을 어쨌든 통과시킨 그 당시 신한국당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몰라요. 저도 헷갈리는데 신한국당 같기도 한데 신한국당 이 사실 책임지고 통과시킨 건데요. 제가 박관영 전 국회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5.18 김영삼 정권이 통과시킨 5.18 특별법을 정면 부정하는 사람이 한국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느냐. 박관영 의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있는 그 선관위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김영삼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사람이 후보 자격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박관영 전 국회의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사전회의에서 특위 설치에 관한 건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의결해 주시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임명장 목록을 공개관한테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7쪽과 8쪽의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와 항공 및 해상안전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당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위 설치이며 안전과 관련해서 여전히 항공과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두 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은 당헌 제35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합니다. 예, 설치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당헌 관련 제35조에 따라 항공 및 해상안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합니다. 예, 지금 의결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협의사항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당 상설위원회인 다문화 행복위원회 위원장에 지금 우태주 현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과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현 한국인성교육원장인 백종주 원장님, 그리고 항공 및 해상안전특별위원회의 현 세계일보 조사위원인 최혁 위원님을 임명할 것을 협의사항으로 안건에 올립니다. 그 지난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전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항공과 해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당 차원에서 한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들여다보자. 응? 검토 좀 하고. 항공해상. 의식에 특인데. 네.
이 시기에 이게 꼭 필요한지 뭐 시기라는 게 뭐 굳이 아무거나 특이면 아무거나 다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네, 그러니까 특이기 때문에 검토 좀 하고 다음에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요. 예. 그러면 특위는 설치된 것으로 하고 예, 임명위원장 특위는 아까 지금 의결을 해주셨어요. 예. 예.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럼 일단 보류하고 두 분의 그 임명과 관련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 임명장 위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신가요? 예. 의결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다문화 행복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장님과 이거 한번 누구죠? 백정주 위원장님. 예. 임명장 우태주 바른미래당 다문화행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2019년 2월 11일 바른미래당 대표. 백정주 위원장. 임명장 백종주 바른미래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2019년 2월 11일 바른미래당 대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